0.6초의 시간. 이게 어떤 사건 재판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에 있는 한 도로를 지났습니다. 거기가 학교 인근이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 천천히 가던 중에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7살 남자아이를 치었습니다. 당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술래잡기 중이었는데 보도를 달리던 중 급격히 방향을 바꿔서 도로로 뛰쳐나왔고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사고 현장 주변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빽빽히 주차돼 있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거 뭐 스쿨존 사고니까 당연히 네. 민식이법. 그렇죠. 이 민식이법이라서 민식이법이라는 용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이밍 됐던 그렇죠. 법이고 사실은 도로교통법하고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이 속도를 초과해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쳤을 때 적용됩니다. 만약에 죽었다면 3년 이상 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상해를 입었다면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 또 500에서 3천만 원의 벌금. 그래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은 민식이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60대 운전자 나는 네.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도로를 달리던 아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왔고 옆에는 자동차가 빽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가 지금 제한 속도를 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 잘못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진짜 상당히 좀 귀가 쫑긋하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 재판부가 운전자 잘못 없다 이렇게 손을 들어줬어요. 네,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운전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0.6초, 0.5초가 나오는 건데 이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서 보이는 시점부터 차량을 충돌하기까지 그게 0.5에서 0.6초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라면은 운전자가 뭐 전방, 좌우 주시를 다 했어도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 무죄의 근거가 된 게 0.5에서 0.6초, 이른바 공주 시간이었다라는 건데 공주 시간 상당히 생소하네요. 일단은 이 과실을 좀 얘기를 할 필요. 이 사건은 고의 사건 아닙니다.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한 과실 사건이거든요. 과실은 어떤 거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견이 가능해야 되고 회피가 가능해야지만이 과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예견도 안 되고 예견해봤자 회피를 못한다면 과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걸 본 거고요. 과연 이 사건에서 회피가 가능했을까를 적용할 때 공주시간이라는 어떤 개념을 적용했는데요. 공주시간은 뭐냐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피할 수 있는 시간까지가 공주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0.7에서 1초까지거든요. 브레이크 밟고 이 서는 시간까지. 근데 이 사건은 0.5에서 0.6초밖에 안 됩니다. 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실은 없었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민식이법 관련한 내용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언제서부턴가 상당히 과잉 처벌이다. 또 과잉 애초 국회 입법 단계부터 과잉 입법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일부 요즘에 대선 주자들도 뭐 그런 지적에 수긍한다 또 이런 반응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장 저만 해도 뭐 승 의원님 마찬가지시겠지만 스쿨존 가시면 조심하죠. 딱 뭐 진짜 본능적으로 속도를 낮추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 민식이법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과잉 입법이라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과잉 입법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서 말하는 30km라는 거는 30km 미만으로 간다는 29km로 가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든지 즉시 서행해서 바로 설 수 있는 속도라는 의미인 것이 저희들이 뭐 음주운전할 때 0.03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아니 0.03이라는 의미는 먹지 말라는 의미예요. 승 의원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30km라는 의미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고 분명히 박 변호사님이 말씀 잘 주셨는데 이게 스쿨존에서 30km 미만의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이가 자동차 앞 범퍼, 그냥 앞에 부딪혔는 게 아니라 자동차 옆에 부딪혔어요. 예. 그러면 이 자동차 입장에서는 분명히 최대한 자기 예견 가능성을 가지고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더라도 차 옆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아이들조차도 막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그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아이가 무당횡당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들도 30km로 간다는 것을 29km 의미가 아니라 정말 아이를 보호한다는 마음에서 최대한 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민식이법이 좋은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2019년에 비해서 이 법이 시행된 2020년에 스쿨존 교통사고가 15.7% 감소했다. 사망자도 절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이 등교일 수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사건 경우도 그렇고 말이죠. 이 갓길의 그게 불법 더 주차. 문제예요, 사실은. 아니 이것만 없었어도 사실은 아이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민식이법에 이제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갓길에 불법 정차 주정차가 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간도 지금 줄어들어서 사고가 나는 상황이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CCTV도 설치하고 더 중요한 거는 갓길 주정차를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해놨는데 뭐 비용 같은 게 많이 들다 보니까 7월부터는 이제 스쿨존 내 노상 주차 자체가 폐지되고요. 10월부터는 아예 주정차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막 그때쯤 되면 조금 더 사고가 많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근원적인 좀 해결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 뭐 아시겠지만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약간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 뭐 이 블랙박스 영상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민식이법 놀이다 해가지고 막 차가 오면 일부러 막 애들 뛰어가는 이런 놀이들. 네. 이게 참 그러니까요. 예. 참 저런 거. 이, 예. 네, 이 놀이가 그렇죠. 약간 고학년 애들이 더 이제 재미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오늘 이 사고를 난 아이는 민식이법 놀이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장난으로 술래잡기를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민식이법이든 술래잡기든 도로에서 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그 아이들이 그런 놀이도 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까지도 어른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뭐 사실은 굉장히 좀 괴상한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길거리에서 놀지 못하도록 그 책임은 부모한테 있도록 하고 아이들에게도 아주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정리하고요.